안녕하세요. 머니어블이에요. 오늘은 쇼피 부가가치세 신고 2020년 하반기 홈택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블로그에 이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지금 올려놨는데 1편을 올리고 1편은 사실 이제 증빙 서류를 어떻게 찾나? 뽑나? 그리고 두라의 해외 소포 수령증을 어떻게 받나?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간단한 거를 올려놨어서 사실 1편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2편 빨리 해달라, 아니면은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저럴 땐 어떻게 해요?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세금 공부를 했습니다.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쉽고 간단하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초보 셀러다 보니까 간단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이 용어가 뜻하는 이 매출이 도대체 매출 기점을 어느 날짜 기점으로 잡아야 하는지, 또 다른 유튜브를 들으면은 이 날짜다, 다른 뭐 블로그를 보면 이 날짜다, 다 이제 좀 제각각 말이 달라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고, 그 부분은 세무사님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점을 정했고 이제 오늘 세금 신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거는 1, 2편으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제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홈택스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고 납부에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저는 진행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일반과세자의 정기신고 맨 앞에 있는 버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기본정보 입력란에서는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완료를 해주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영세율 기타인데 저는 영세율 기타만 작성을 했으면 됐어요. 왜냐면 제 매출은 해외에서만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소득이 저는 없는 경우기 때문에 영세율 기타만 작성을 해줬고, 혹시 국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과세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나 과세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나 본인의 사업에 맞는 매출이 일어난 항목을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작성하기를 누르면 영세분율의 맨 아래 6번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이 나와요. 여기에는 원화로 기입을 해주셔야 하고, 저희 몰에서 일어난 모든 매출을 원화로 바꿔서 그 원화를 다 합산을 한 금액을 기입을 해주셔야 해요. 매출이 일어난 기점은 선적일 기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국세청에, 그리고 이 환율 적용은 재정 환율을 적용을 시켜주셔야 해요. 어떤 분은 2020년 평균 환율을 현찰 파실 때 가격을 그냥 이 합산 매출, 저는 싱가포르 마켓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치면은 싱가포르 달러에 합산한 싱가포르 달러 매출에 그냥 평균 환율을 적용시켜서 원화를 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본 결과 선적일 기점 매출에 해당하는 그 요일에 해당하는 재정 환율을 곱해서 하루하루치 매출에 각각의 재정 환율을 곱해준 가격을 일일이 다 더해서 합산을 해주신 금액이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을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성을 할 거는 이제 왼쪽 보면 4번 카테고리 란 있죠. 거기에 이제 빨간 박스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매입 신고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 없고 모든 거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만 작성을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이니까 이제 일반 매입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매입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에 거래 건수랑 공급가액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이제 핑크색 박스가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회하기 버튼을 저는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세금 신고를 한 날짜가 12일인데 1월, 조회하기가 1월 13일부터 이제 매입 내역을 볼 수 있게 국세청에서 자료 제공을 한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고,
이제 거래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내역이랑 네이버 페이 내역을 찾아서 거래 건수를 입력을 해줬고, 이제 공급 가액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10,0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하면 10,000원에 10%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 부가세를 뺀 금액인 9,000원이 공급가액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액은 자동적으로 공급가액 9,000원의 10%인 900원이 세액이 되는 게 정확합니다. 이거 기입을 해주시고, 경감공제세액이라고 있어요. 이걸 작성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 10,000원이라는 금액이 찍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했을 경우에 나라에서 돌려주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받으시면 되고, 왼쪽 카테고리를 보면 7번 기타 제출 서류 가로 열고 영세율 가로 닫고, 그리고 밑에 보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 처리가 있고 수출 실적 명세서 처리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거 영세율 매출 명세서 처리를 눌러서 직접 수출이라는 칸의 금액을 수기로 작성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 이 금액은 저희 맨 초반에 입력을 했던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 있죠. 해외에서 일어난 모든 매출을 원화로 환전을 한 금액의 합산을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은행에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은지 그 계좌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눌러주고, 이제 신고 내용 요약을 쭉 보고 모든 게 다 잘 기입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신고서 제출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했던 3가지 서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월별 매출 명세서랑, 두 번째는 도라를 통해서 받았던 용성 집화지를 통해서 받았던 해외 소포 수령증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외화 입금 자료 페이오니아에서 다운을 받았죠. 저희가 이제 모든 게 PDF 파일이어야 하고 이렇게 모두 업로드를 해준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부속 서류 확인에 제출 확인이라고 떠야 완료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 접수증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 과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하나 찾으면서 하다 보니까 짧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를 했고,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원한다라고 하면 제 블로그에 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